우리들의 얘기하는 거 K타운 투게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준구입니다. K타운 투게더 일단은 네. 아주 이색적인 사진 한 장 소개해드리고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 아마 사진 보시면서 이거 뭐야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인터넷에 화제가 된 수험생 가족들이 학교 안에 있는 어. 수험생을 위해서 네. 커닝 페이퍼를 전달해주는 이런 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해외 토픽감. 해외 토픽이에요. 네. 이게 인도 동부 비하르주에 있는 몇몇 네. 학교에서 진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커닝 페이퍼를 전해주는 네네. 학부모들의 모습인데요. 야, 학부모들이 와 열정이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네. 학생 600여 명이 퇴학 처분을 당했대요. 아 진짜로요? 퇴학 처분. 와 그러면은 부모님도 600여 분이 벽을 그렇죠. 타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험이 10학년 정도가 치르는 시험인데 네네. 향후의 진로라든지 이 진학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워낙 중요하니까 벽을 타시긴 하지만 사실 저렇게 하다가 추락사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국 부모님들이 야 교육열 대단하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요즘에는요 중국분, 인도분들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네. 바른 자녀 교육에 앞장서는 저희 네. K타운 투게더 오늘 월요일 교육 이야기는요. 예예. 컨닝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인정하지 네. 않는 분이시죠. 이정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컨닝이요? 예. 저희 K타운 투게더는 참고로 굉장히 진정성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해보긴 해보셨나 보다.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저 그런 질문을 하실 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네, 안 했던 걸로 하죠. 안 했던 걸로. 네. 아니, 근데 진짜 부모님들이 네. 뭐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인도 분들의 열기가 대단하신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예. 가장 이제 대학에서 보면은 네네. 이제 이 타인종 중에 가장 많은 인종 하면은 아무래도 아시안인데 네. 그 아시안 중에서도 이제 중국, 인도, 한국 네. 이 세 사실 나라 이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이 네. 사진을 보면서 예. 되게 궁금해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데 네. 아니 누구도 제재를 안 하나요? 아니, 제재는 하시겠지만 양쪽에서 막 올라가면 그게 뭐 가능하겠어요? 네. 좀 대단한 나라. 아니 그리고 이게 매년 있는 일이래요. 매년?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학교 당국에서도 골칫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요거는 이제 뭐 인도 얘기고 사실 이제 우리의 골칫거리도 생기죠.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에 네. 골칫거리예요? 아이들 안 키워봐서 모르시는군요. 아. 방학 되면 부모 입장에선 아이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벌써 놀 걱정부터 하거든요. 방학 내내 아이들하고 집안에 큰 소리가 납니다. 네. 네, 아까 네. 말씀하시던 네. 사실 인도 같은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네. 이 교육 과열이 그렇죠. 좀 심해서 그런데 네. 사실 이 정도로 이제 물론 이제 퇴학다는 게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컨닝이라는 게 사실 치팅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치팅이라는 게 단순히 시험 문제를 이 건네주거나 보여주거나 보거나 이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같은 숙제도 같이 베끼게만 하면 아니면은 심지어 내가 숙제를 한 거를 보여주기만 해도 그것도 치팅으로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렇게 이 치팅이라든지 컨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네. 그 이제 관대함이 굉장히 미국은 달라요. 네, 아무래도 네네. 나라마다 어쨌든 저런 걸 그러네요. 보면 안타깝긴 하죠. 아이들이 불쌍하죠. 저런 걸 보고 그렇긴 있으면 하네요. 미국 예. SAT라든지 네. 이쪽 ACT 이쪽 학교 시험 분위기는 어때요? 어떻게 봐요? 이제 아무래도 한 명씩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음. 이게 사실상 치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어렵죠. 네, 한 명씩 어렵고. 다 한 명씩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음. 그게 옆에 있는 게 똑같은 문제를 본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험생마다 다 시험 다른 시험 위치는, 문제를 봐요? 다를 다 수도 다르진 있고. 않지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열대로 뭐 그래서 예. 줄대로 네. 뭐 살짝 정말 바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보다가 보여요. 네. 바보 될 수 있겠구나. 예전에는 우리 여학생들은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치마 안에다 그렇죠. 그래요? 고무줄 해갖고 컨닝 페이퍼 쓰고요. 여기다 달아가지고 쭉 당겨서 보다 선생님 보시면 탁 놓고 이런 거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저희 때는 이 책상 여기다가 예. 싹 적어가지고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네네. 뭔가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예. 가시면 살짝 해주고. 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컨닝하면
정말 방법들 다양하고요. 네. 사실 추억들도 많은데, 자, 오늘은 컨니의 주제가 아니고요. 자, 여름방학이 주제입니다. 아마 벌써부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긴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방학을 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한테 앞으로 여름방학이 한 뭐 2달여 정도 남았고요. 네네. 이제 봄방학 끝났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한두 달 동안 할 게 굉장히 많고 바쁠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뭐든지 이제 앞서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오늘 여름방학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조금 부모님께서 물론 해야 될 거 굉장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시험 공부도 시켜야 되고 선행학습도 시켜. 첫 번째는 좀 릴렉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그래요. 네. 2달이 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도 여름에 시간이 여유는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뭔가를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해놨다고 네네. 큰일 나지는 않으니까 그렇군요. 네, 조금 그렇게 일단 시작을 여유를 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그렇죠. 방학이니까. 예. 초등학교 아니 박혜란 씨는 어떤 부모님이세요? 방학 때. 방학 때 매일 싸우는 부부예요.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은 왜 방학인데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타협을 하죠. 뭐 사실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으세요? 너 어떻게요? 밥 안 준다? 아니면 뭐 너. 아유,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자기가 차려 먹죠. 아니 근데 진짜 얼마 전에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끝났잖아요. 네. 아이들이 갑자기 그 스프링 브레이크 하면서 이렇게 해이해졌어요. 네, 그런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을 5월 말부터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5월 말 6월 초에 보통 시작을 그러니까, 해서 8월 예, 예. 중순에 보통 일반적으로 다시 이제 학기를 새 학년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달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방학하면은 네. 시험 준비예요. 그래서 그렇죠. 무슨 시험 공부를 시키실까? 네네. 그게 가장 아무래도 모든 분들께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학년별로 네.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선행학습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죠. 선행학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생각하시고 또 이제 봉사활동이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또 네네. 이제 뭐 어떤 학생들은 워크 익스피리언스 뭐 일하는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턴십일 수도 있고 예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학년별로 어떤 이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네. 우리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네. 저학년들은 네. 그럼 어떻게 보내요? 저는 이제 그래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네, 있어서 네, 네. 초등학생들이 사실상 이제 크게 뭔가를 선행학습을 한다든지 시험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기초를 다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언제든지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학하고 영어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에는 정말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4학년이다. 5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이제 그레이드 받은 것도 그렇고 선생님들 카멘트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느끼는 거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리고 몇 학년에 맞는 책들이 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4학년 책을 읽었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가 이해를 하는지 파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영어에 관해서 우리 아이를 파악을 하고 이 학생이 좀 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영어든 수학이든 좀 더 잘 할 수 있게 기초를 다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역이 좀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예. 리딩이 있고 또 라이팅이 있고 또 그래머가 있고 이 부분들에 저는 이제 하나씩 이 학생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영어를 전체적으로 잘해도 리딩을 잘하는 학생인데 라이팅은 잘 못하고 네. 그래머 같은 경우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이들이 좀 학습을 하게 해주게 뭐 필요하면은 뭐 과외를 해도 되고 필요하면은 학원을 봐도 되고 단지 시험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기본을 다질 수 있게 네.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중학생. 그 말씀은 그냥 공부하라는 예, 얘기죠. 근데 일단 뭐한 4학년 정도 저학년까지는 그냥 놀게 해도 되죠. 놀게 해도 되는데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달 동안 네. 이제 그냥 놀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학년도. 저학년도 오. 적어도 아이들이 습관은 가져가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겨울방학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전하고 이제 오후하고 저녁 시간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는 갔다 와서 오전에 갔다 오고 오후에 오면은 이제 숙제하고 저녁에는 쉬는 시간이 보통 되는데 네. 그 습관을 물론 그런 식으로 빡빡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습관은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전 시간엔 뭔가 그래도 한두 시간 공부를 하게끔. 일어나서 책을 읽다든지 말씀하신 네. 대로 내가 그래머 책 하나라도 해갖고 한두 페이지라도 하든지 네. 아니면 수학도 한 페이지씩 뭐든지 하든지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는 언제든지 조금씩 할 수 있었으면 내가 만약에 4학년 수준이면 4학년 수준 하면 되고요. 내가 좀 더 높으면 높은 거 하면 되고 모자라면은 좀 보충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뭐 6학년에서 이제 미들스쿨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미들스쿨로 학교가 바뀌다 보면은 예.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6학년 되는 때 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같은 디스트릭에서 무슨 반에 갈지 그런 거 어.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사실상 그건 끝나고 6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제 이 새로운 학교를 간다고 뭐 또 다른 공부하는 이건 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뭐, 해 나가다 보면.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외우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외우는 어. 과목을 뭐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예. 나중에 실제로 학교 공부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이해를 하는 것들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이 필요한 영어는 항상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여름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게 전 좋다고 항상 강조하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그러면은 8학년에서 여기는 이제 중학교가 2년인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살짝 엘레멘추리보다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8학년에서 아무래도 9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조금 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이제 9학년 때, 이제 8학년 때 이제 9학년에 무슨 과목들을 들을지 역시 정해지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5과목에 듣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학, 영어, 그다음에 이 사회학, 그다음에 외국어 네. 5과목을 듣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8학년에서 9학년을 가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플레이스먼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 영어는 일반적으로 영어 첫 번째 걸 하고 이제 역사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같은 걸 하고 외국어도 뭐 첫 번째 걸 하고 이런 네네. 식으로 하면 되는 것들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라서 어떤 학생은 지하메트리를 하고요. 네. 어떤 학생은 엘지브라 2를 하고 이제 수학이 실질적으로 약간 낮은 학생 엘지브라 1도 할 수도 있고 강한 학생들은 프리캘큘러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 선택의 폭이 좀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이제 8학년까지 이게 또 어떻게 이것도 결정이 되냐면은 이 8학년까지 무슨 과목을 했나에 따라 갖고 9학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9학년 때 수학을 엘지브라 2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엘지브라 2를 하려면은 8학년까지 지하메트리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엘지브라 1하고 지하메트리를 끝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학을 잘하는데도 학교에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좀 느리게 했다든지 해갖고 그냥 엘지브라 1을 8학년 때 끝내갖고 9학년 때 지하메트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을 좀이라도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상 수학을 건너뛰기가 학년 중에는 9학년, 10학년 중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8학년하고 9학년 사이 여름이에요. 방학 동안에. 네, 그래서 지금 만약 8학년이 있는데 내가 엘지브라 1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지하메트리는 빨리 하고 엘지브라 2로 가고 싶다. 예. 그렇게 되면은 순서상으로 엘지브라 2가 9학년 하게 되면은 10학년에 프리캘큘러스, 11학년에 AP 캘큘러스를 할 수 있어서 네. 대입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메트리를 8학년 끝난 여름에 네. 학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하메트리를 통과하고 9학년 때 엘지브라 네. 2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경우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본적인 걸 공부하면 되는데 네네. 수학이나 영어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수학의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때문에 저 같으면 수학의 이제 지하메트리를 이제 일찍 끝내고 싶다 그러면 8학년 때 하는 거를 이제 권하고 싶어요. 8학년 여름방학에 네. 놀 수가 없네요. 아니, 이런 친구들은.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기초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들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럼 방학은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쉴 수가 열심히 없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하루에 24시간인데 자는 시간하고 노는 시간하고 다 빼고 공부하는 시간을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2-3시간만 한다면은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니까 네. 이제 저도 있다 보니까
한두 시간 하면은 다 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더 시키기도 어렵고 이제 나중에는 하도 노는 게 이제 너무 논다 싶으면은 이제 이 책이라도 읽으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무리 이제 하게 뭐 정말 오전에 3-4시간 공부하고 오후에 튜러링하고 저는 이거를 권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하루에 사실상 그 학교를 다니더라도 네네. 이제 수학을 듣는 뭐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네. 영어 공부하는 시간도 하루에 1시간 정도인데 네. 그 이제 단체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실제로 집중을 해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루에 공부를 여름에 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2-3일 하는 것도 사실상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가 선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름방학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한 과목씩 해갖고 적어도 반학기 이상의 그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8학년에서 이제 9학년 올라갈 때 부모님들이 사실 뭐 그 과목 선정도 그렇고 네.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올라가서가 문제잖아요. 네. 9학년, 10학년, 11학년, 거기다 원서 쓰는 12학년까지 네. 정말 4년을 처음 9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이 로드맵이 잘 짜여 있지 네, 않으면 맞습니다. 아이들이 4년 동안 참 힘들게 보내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티게 되는 거예요, 4년을.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께서 학년별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요런 건 꼭 빠지지 네. 않게 챙겼으면 좋겠다. 아이들뿐만 네. 아니라 부모님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네. 요런 좀 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예, 예. 9학년 지금 9학년. 이제 끝났다. 네. 지금 이제 9학년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과목들 그레이드가 다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네, 이제 과목들이 네. 그레이드가 나올 거고 9학년 학기 중에는 뭐 할 거 없어요? 학기 중에는 이제 지금 사실 지금 네. 4월 달에 예. 이제 아무래도 파이널 이제 준비하고 마지막을 잘 정리해서 예, 예. 이때까지 그레이드를 보고 네. 올리는 게 아. 사실상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9학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AP 시험도 없고요. 네. SAT2 시험도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만 지금 충실할 때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아, 그러고 끝나고 이제 여름 방학에 네. 뭘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예. 네, 일단은 여름 방학에 9학년일 때 안 해야 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그래서 항상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해야 될 게 안 해야 될 거. 네. 근데 첫 번째 9학년이 안 해야 될 거는 네.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요? 시험 공부요? 네. 무슨, 야, 시, 이건 무슨 정말- 시험 공부요? 아이들한테는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네. SAT, 어. ACT, 심지어는 SAT2를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AP를 예, 뭐 예. 먼저 준비하는 학생도 있는데 네. 이거는 9학년 학생들이 9학년이 지금 끝난 학생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 마요? 왜 그렇죠? 오, 예. 9학년이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9학년의 커리큘럼이 끝난 다음에 네. SAT나 ACT를 공부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아주 뭐 소수의 학생들 너무 잘해갖고 그냥 뭐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정말 탑 1%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해버리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용이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9학년이 끝난 커리큘럼을 갖고 SAT, ACT를 하기에는 너무 모자라요. 아, 그래요. 예. 그 체합니다. 이제 체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거요. 나는 이만큼까지 배웠는데 예. 이제 SAT나 ACT는 정말 이만큼 나머지를 내가 이제 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이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 먹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만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오히려 실질적으로 해갖고 점수는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정말 그래도 하면 점수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럼 맞아요. 내가 9학년이 끝나서 학원을 가서 시험을 봤는데 뭐 SAT가 얼마 나왔더라. 근데 정말 2-3달 굉장히 하니까 몇백 점이 올라갔다. 네. 올라가긴 해요. 그만큼 했으니까. 근데 그게 값어치가 있느냐?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9학년이 끝나고 시험 보면 낮고요, 점수가. 네. 그거 해봤자 나중에 그 점수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점수도 아니고 그리고 9학년에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사실상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쉴 수 있는 여름이고 딴 걸 할 수 있는 여름인데 SAT를 공부해갖고 ACT를 공부해갖고 학생들이 이렇게 지쳐버리고 그리고 전에 이제 SAT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네. 언제 SAT를 시작하냐 그렇죠. 예, 예. 또 중요하지만은 언제 시작하든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SAT를 언제 시작하는 날짜는 학생마다 부모님마다 다른데 네네. 끝나는 날짜는 제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학년 때 네. 실질적으로 SAT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의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9학년 때 시작하면 2년 반, 3년 동안 SAT 공부하는데 그게 값어치 있냐라는 걸 좀. 공감이 되네요. 학교 그 한국 수업은 사실 우리는
고3 때부터, 아니, 고2 때, 아니,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수능을 네. 준비하잖아요. 네. 예, 예. 빠른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애도 있어요. 아 네. 진짜로요? 네, 그럼요. 오. 근데 이제 9학년이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한국은 고1이 여기는 8학년이거든요. 8학년.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3 때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저는 이제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그래도 보통 보면은 9학년 끝나고 정말 10학년 올라가기 여름방학에 막 학원을 보내시거든요. 네. 공부해야 된다고. 네. 근데 가만히 그 친구들을 보면은요. 그 9학년 여름방학에 시험을 봐갖고 좋은 점수 나오는 친구들 별로 못 봤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 친구가 다음에 보면 10학년 여름방학에도 시험을 보고 11학년 여름방학에도 또 시험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네네. 9학년 때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예. 9학년들은 어떻게 보내야 돼요? 9학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9학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적이 나오고 이제 10학년이 또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아니면 곧 10학년 스케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제 이때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면 선행학습은 제가 하라고 네네. 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 선행학습도 외우는 과목은 선행학습 좀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아, 예. 수학이나 말씀드린 대 영어나 전에는 제가 기초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내가 지금 만약에 엘지브라 2를 했다라면 10학년 때 프리캘큘러스를 하는데 프리캘큘러스 좀 문제를 풀어본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그 영어 같은 경우도 내가 리딩도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래머도 좀 공부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기초를 쌓으면서 10학년을 준비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아,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9학년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시험은 이제 크게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선행학습은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활동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봉사활동도 하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걸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그게 음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도 돼요. 뭐 내가 만약에 디베이트를 한다면 디베이트를 좀 더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이 재능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9학년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10학년은 네.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9학년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조금 더 이런 걸 준비해서 11학년부터 시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죠. 10학년. 네, 10학년이 끝나면은 네. 이때는 이제 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돼요. 10학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1학년이고 그럼 1년 반 있으면 저기 막 대학에 또 원서를 그렇죠. 써야 되고 하기 네네. 때문에 10학년 끝나면은 사실상 SAT든 ACT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요. 10학년이 네, 끝나면. 네. 10학년 여름 끝나면요? 끝나고 10학년 여름방학. 여름이 끝나고 여름이 끝나고 아니라 10학년이 10학년이 끝나고 여름 여름방학에. 그러면 9학년 안에는 SAT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네. 10학년 동안에도 안 해도 안 되고 해도 돼요. 네. 오. 근데 10학년에서 11학년이 올라가는 여름방학에는 공부를 해라. SAT나 ACT를 하라고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죠. 지금 하려고 그때는. 하시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헷갈려요. 이번 지금 10학년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 뭐죠? 첫 번째는 이제 SAT를 해야 되냐, 네. ACT를 해야 되냐가 있고요. 아, 예, 예. 또 하나는 SAT 지금 걸 해야 되느냐, 2016년에 바뀌는 거. 새 SAT를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사실 기로에 있는 학생들이 10학년 사실은 제일 안 된 친구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10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일이 SAT가 바뀌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10학년 동안 SAT를 공부를 해서 네. 11학년 1학기 때 SAT를 한번 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1학년 1학기 때 새 SAT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예, SAT는 예. 2016년 3월 달에 딱 1년 남았거든요. 1년 있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옛날 SAT를 공부를 하면은 네. 지금 현재 SAT요. 네. 공부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을하고 네. 그 다음에 겨울하고 1월 달까지 SAT를 끝내야 돼요. 왜냐면은 바뀌기 2016년 3일에 전에. 바뀌니까.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건 안 되겠다. 새 SAT를 공부해야겠다고 한다면은 2016년 3월까지 시험을 못 봐요. 그렇죠. 그건 정말 딱 중간에 도박인데. 꼈네요. 딱 중간에 꼈어요. 근데 예. 저는 그러더라도 만약에 SAT를 공부하고 싶다면 새로운 SAT를 이제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은 게 네. 거의 많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은 지금 이 현재 SAT를 공부를 했다가 네. 1학기 때 시험을 치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그럼 이제 사실상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거든요. 1월 달까지 봤는데 내가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만약에 네. 그러게 되면은 정말 울며겨자먹기로
새로운 걸 또 공부해야 또 돼요. 공부해야 돼. 오.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어차피 두 번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 가을에 볼 수 있고 겨울에 1월 달에 볼 수 있고 두 네. 번을 볼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새 SAT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2016년 3월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보려면 2016년 3월에 볼 수도 있고 2016년 10월에 볼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12월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역시 두 번이나 세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거면은 11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새 SAT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두 개를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잘못하면 두 개를 공부할 그래야 필요가 되네요. 있어야 돼서. 그럼 네. 둘 중에 음. 시험 다 어렵겠지만 네. 어떤 게 더 쉬우나요? 저희가 이제 한번 SAT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사실 진짜 이 문제들이 나온 게 아니라서 이게 아직은 이 전문가들도 쉽다 어렵다 계속 분분해요. ACT는 안 바뀌죠? ACT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ACT 또 다른- 해보죠. 제가 이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또 하나의 옵션이 예. 그래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옵션은 SAT가 옛날 것도 없고 새 것도 모르겠고 옛날 거는 공부하면 되겠지만은 지금 있으니까 네. 새 거는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 쳐버리고 네. 그냥 이번에는 ACT를 그냥 공부하겠다. 지금 이번에 여름에 공부해서 가을에 봐도 되고 내년에 그렇죠. 봐도 되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아. 그것도 10학년들한테는 사실 어떤 네.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 많은 친구들이 ACT를 요번에 그럴 것 같아요. ACT로 많이 몰릴 겁니다. 특히 10학년 같은 그렇겠네요. 경우는 네, 이런 네. 혼동되는 걸 안 하겠다. 네. 9학년이나 11학년은 혼동될 게 전혀 없어요. 네. 9학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 하면 되고 그러니까, 11학년 학생은 어차피 옛날 거 하면 되니까. 올해 거 하면 되니까. 10학년 학생들이 진짜 좀 중간에서 곤란한데 네. SAT도 그렇지만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AP 클래스를 더 많이 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없을 텐데 네. 일이 막 엎친 데 겹치네요. 이제 여름 방학에 안 해야 되는 게 중에 또 있는데 뭐가 있어요? AP 공부요. AP 공부요? AP 시험 공부요. 그래서 시험 공부. 네, AP 제가 이제 선행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선행학습은 좀 괜찮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예. 11학년 때 AP 케미스트리를 한다, AP 캘큘러스를 한다, 아니면 뭐 AP US 히스토리를 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해갖고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은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학원을 가든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어떤 학생은 물론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AP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클래스 듣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은데. 네. 이거죠. 교과서는 있는데 예. 교과서 다 때려치우고 다 요약된 문제만 푸는 거죠. 이렇게 책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SAT나 ACT는 괜찮은데 네. AP나 심지어는 SAT2도 필요가 없습니다. 야, 10학년 친구들은 비명 지르겠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학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네. 그 친구들을 위한 다른 베네핏은 없어요? 베네핏은 아무래도 이런 과도기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위로가 된다면은 내가 대학에 갈 때 같은 10학년 학생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똑같다. 처지라는 거.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헷갈리면 다른 학생도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생각하면 뭐 그렇죠. 뭐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겪는 거 좋겠다. 쟤들도 겪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정말 10학년이 참 네. 중요한데 네.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네.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11학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예, 예. 이쪽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시험 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정말 11학년이 끝나면은 예. 여름방학 중에 저는 학생들 보면 11학년 때가 가장 바쁜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제 11학년이 끝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2학년에 AP 과목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SAT 무조건 아니면 ACT, SAT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이거는 옵션이 아니죠. 물론 이건 있어요. 내 11학년 때까지 SAT나 ACT를 너무 잘해서 네. 점수를 다 받아놨어요. 나 만족한 점수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면 네네. 12학년 때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네.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1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SAT나 ACT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더 해야 될 게 있죠. 이제 원서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대학 찾아봐야 되고 에세이 써야 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11학년 여름 때 이것만 하고 보내면은 대학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거예요. 예, 예. 왜냐면은 원서에서 물어보는 게
액티비티도 쓰지만 어떤 경우는 여름에 뭐 있냐고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내 SAT 공부했다. 이것만 쓸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밖에 그렇죠. 아니면 원서 썼다. 이것만 쓸 수 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도 해야 돼요. 인턴십도 해야 네. 되고 필요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때는 사실상 너무너무 바쁜 여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누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정말 쉽다며 이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아니 하는 저는 거예요? 아까 원서 얘기하실 때 예. 한숨을 푹 쉬어가지고 저는 다 겪었잖아요. 아니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부모님들이. 부모님도 정말 진 빠질 그럼요. 것 같아요. 부모님도 보고 계시면 굉장히 네. 힘드시죠. 이제 맞아요. 할 건 많은데 음. 그런데도 아이들이 여름에는 그래도 여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할 건 많은데 안 한다고 더 답답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잔소리하게 되면은 큰 애들이 이렇게 잔소리 받아듣나요, 그냥? 내가 큰 소리 잔소리하면은 딱 뭐 남자애들 같은 문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여자애들 같으면 뭐 삐지고 뭐 그러니까 11학년 중후군이 있어요. 오.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10학년에 막 그 스트레스 받고 11학년 올라왔는데 되는 건 없고 앞을 내다보니 원서 써야 되고 하잖아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부모하고 싸우고 귀하고 눈하고 입을 닫아요, 아이들이. 아니 아이가 한 명이면 뭐 그나마 예, 다행인데 네. 아이가 좀 많으면 군대를 여러 번 가는 건 같은 거잖아요. 10학년, 11학년이 연년생이야. 이야. 근데 노련해지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하고 나면은 그럴 그럴까요? 수도 있겠다. 네, 아마 네. 여유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한번 해고 나면은 아, 이제 그럴까요? 예, 예.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뭘 기대해야 되는지 그렇죠. 하고 나면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마 이제 10학년에서 11학년 여름방학 또 11학년에서 12학년 여름방학이 아이도 부모님도 제일 힘들 때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오늘 이정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팁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의외로 조금 또 쉽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12학년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12학년은 뭐 지금 12학년 끝난 학생들이요. 이제 네. 졸업을 했죠. 그렇죠.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이제 서로 간에 상관을 안 하면 된다. 아이들도 부모님도 아이들이 뭘 하든 간에 대학을 그냥 가기 때문에 예, 성인으로 이제 대해주고 네, 대해줘요. 근데 지난번에 네. 말씀하셨을 때는 네. 12학년도 성적이 들어가니까 아 그거는 12학년까지. 2학기니까 아, 여름방학 하기 전에 애들을 네. 졸업해요. 그렇구나. 아 근데 지금 아까는 9학년 10학년에 여름방학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하셨잖아요.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아 없어요. 그건 다 해야 없어요? 돼요. 오. 그래서 이제 뭐 AP나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지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린 대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잘 해야 될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계획을 잘 짜서 네. 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제가 이제 SAT든 ACT든 만약에 하나 남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네. SAT 같은 경우, ACT 같은 경우에 시험을 봤거든요, 몇 번. 네. 아 근데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SAT도 한 점수가 한 날이 아니라 가장 좋은 점수들만 뽑고 네네. ACT도 가장 좋은 점수들만 뽑거든요. 네. 그러면은 11학년이 끝나고 준비를 할 때 내가 이때까지 받은 점수들이 있죠. 그 받은 점수들에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공부를 많이 해봤자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놔두고 네, 네. 올릴 수 있는 과목들에 치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골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10학년이 끝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학년이 끝나고 11학년이 갈 때는 SAT든 ACT든 정말 풀타임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예. 좀 이 공부하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같은 사항을 말씀드렸어도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은 좀 달라요. 그래서 10학년, 11학년 중간에서는 SAT든 ACT든 학원을 다니든 정말 풀로 부캠프든 한 번 정도는 정말 이렇게 풀로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네. 11학년, 12학년 때는 골라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학원을 꼭 이때 갈 필요는 없고요. 예. 내가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이제 봐요. 그리고 시험은 시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시험 공부만 하다 보면은 원서에 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뭐 봉사활동이든 인턴이든 아니면은 클럽 활동이든 특별 활동이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서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예.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사실상 어렵게 막연해요. 네, 막연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정답은 정확하게 없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막연한 답을 드리자면 네. 내가 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전에 실제로 디베이트를 했는데 네. 학교에서 디베이트를 하다가
여름에 어떤 대회가 있어서 여름이 끝나고 대회가 있어서 그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여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갖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뭐 실질적으로 할 시간이 없는데 거의 다 시간을 많이 써갖고 실제로 대회에 나가서 좀 큰 대회요. 수상은 못했어요. 수상은 못했는데 네. 학기 중에도 디베이트를 많이 했고 네. 여름에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큰 대회 나가고 했다라는 게 그걸 또 이제 원서에다 열정적이 있어 보이고 커밋한 거 보여줘갖고 실제 이 학생은 이 아이빌리그에서 굉장히 탑 아이빌리그를 와. 갔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 다른 것들보다는 그거 하나를 굉장히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내 특기를 살려갖고 말씀드리죠. 그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 특별 활동이 될 수 있고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뭔가를 한다면은 11학년이든 아니면 10학년이든 여름에 한다면은 대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끝으로 여름 방학하면은 요즘에 그 대학 탐방대를 많이 다니시는데 네. 그건 어떤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여름에 탐방 시간이 있다면은 예. 갔다 오는 것도 저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름 방학에는 학교들이 네.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대학교라서 네. 시적으로 가면은 캠퍼스는 볼 수 있더라도 네. 이 얼마나 이 학기 중에 했을 때 볼 수 있는 이 학생들의 분위기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듣거나 볼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만 보고 오는 경우들이 그냥 많아요. 캠퍼스만 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 학생한테 내가 여기 가겠고 싶다라는 아니면 이 학교가 나한테 맞다라는 거를 사실은 좀 이제 알려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더라도 좋은 점은 이게 단점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갔다 와서 내가 여길 가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대학에 좋은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여름 방학이 됐든 아니면은 봄 방학이 됐든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거를 꼭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걸 갔다 와서 이 대학에 안다 못한다라고 이제 알 수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여름방학 사실 시간적으로는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뭘 벌써 준비하지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플랜을 좀 짜셔야지 여름방학이 딱 됐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정석 선생님 모시고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학 사실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데 그렇죠. 이 방학을 잘 짜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네네.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오늘 K타운 투게더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HNS K타운 투게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많이 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SNS 다 하시잖아요. 저희 K타운 투게더도 트위터 계정도 있고요. 또 카톡도 저희가 계정을 오픈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HNS-TV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아이디는요. HNS-TV를 팔로우하시고 또 카톡 친구 신청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의견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1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